지갑을 깜빡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70살이 넘는 할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32살 이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오늘 남은 두부는 복지관에 가져다 줄 거예요. 몇 년 전 아버지가 쓰러진 후 혼자서 새벽 4시마다 일어나 맷돌을 돌렸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사실 내일이면 문을 닫아야 해요. 병상에 계신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할아버지는 두부를 받아들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가 해성식품 회장 강민철입니다. 수십 년 전 따님 아버지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4시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의 작은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정적을 깨뜨리는 가운데 한 곳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이신의 손두부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32살 이수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맷돌 앞에 섰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수진의 손은 몇 년간 두부를 만들어 온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칠어진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콩물이 묻어 있고 손바닥에는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죠. 증조할아버지 이철수부터 시작된 이 두부집은 할아버지 이상훈을 거쳐 아버지 이정호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부산의 유명한 특급 호텔 한 식당에서 두부 제조 기술을 배웠어요. 최신 기계들, 효율적인 대량 생산 방식, 화려한 조리 기법들, 그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정호야, 이 두부집을 부탁한다. 병상에서 할아버지가 건넨 낡은 노트. 그 안에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비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계 대신 손으로, 화학응고제 대신 천일염으로 만드는 두부들. 아버지는 호텔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맷돌을 돌렸습니다. 수진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옆에서 두부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지만 몇 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죠. 수술은 성공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병상에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수진은 망설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두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때부터 몇 년간 수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맷돌을 돌렸습니다. 벽에 걸린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진이 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똑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두 분, 수진도 똑같은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수진은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대대로 이어온 전통이 자신대에서 끝난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달랐죠. 물론 대형마트에 압박은 있었지만 그래도 단골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 사 먹던 유부, 할머니들이 손주에게 사다 주던 순두부, 직장인들이 아침 대용으로 사가던 두부 샐러드들. 하지만 몇 개월 전 시장 입구의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신선한 두부, 저렴한 가격, 확성기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댔습니다. 기계로 찍어낸 두부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쏟아져 나왔죠. 화학응고제와 중국산 콩으로 범벅된 두부들이었지만 가격만큼은 확실히 저렴했습니다. 수진의 두부는 한 모에 몇천 원이었어요. 재료비만 계산해도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수입 콩 대신 국산 콩, 화학응고제 대신 천일염 하나하나가 비쌌죠. 하지만 맛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식감, 씹을수록 깊어지는 콩의 풍미,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단맛, 수십 년간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맛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차이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가 훨씬 싸네요. 하루에 수십 개씩 팔리던 두부가 몇 개로 줄어들었죠. 어제는 고작 2개 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몇천 원, 재료비는 수만 원, 매일 상당한 적자였어요. 수지는 콩을 맷돌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평소와 똑같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혹시나 찾아올 손님을 위해서 수지는 진열대를 가득 채울 만큼의 콩을 준비했어요. 수십 년 된 맷돌이 낡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유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죠. 수진에게는 가장 친숙한 소리였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들어온 소리, 오늘이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 고마웠어요. 수진은 맷돌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함께해온 이 맷돌도 오늘로 작별이었죠. 첫 번째 두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냄새만큼은 대형마트의 기계두부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냄새였죠.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내는 향기. 하지만 이제 아무도 이 냄새를 맡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곧 개점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오전 9시 이신의 손두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죠. 진열대에는 이른 새벽부터 만든 두부들이 가득했지만 손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온 것은 오전 11시쯤이었죠. 어서 오세요. 고객님,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손두부 한 모 얼마예요? 몇천 원입니다. 어머, 대형마트에서는 1,000원대인데 너무 비싸네요. 아주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서 나갔습니다. 수지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정오가 지났어요.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을 맞아 직장인들이 두부 샐러드를 사러 왔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오후 1시쯤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님이 아니었어요. 대형마트 부동산 개발팀 박 차장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매장 확장용으로 매입하고 싶습니다. 박 차장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임대료 체납이 몇 개월째라고 들었는데 어차피 망해가는 두부집 계속하시는 것보다 저희에게 넘기시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죠. 사실이었습니다. 몇 개월째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건물주 어르신도 이해해주고 계셨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권리금 수천만 원. 어떠세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수천만 원. 빚을 갚고 나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감사한 제안이기도 했죠. 그런데 차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형마트 두부는 정말 맛있나요? 박 차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이요. 중요한 건 가격과 효율성입니다. 기계로 찍어내는 두부가 손으로 만든 두부보다 훨씬 합리적이죠.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박 차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장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소비자들은 1,000원대 두부를 원합니다. 몇천 원짜리 두부 따위는 아무도 안 사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다만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 차장은 명함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고 나갔죠. 차가운 바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명함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었죠. 한 젊은 엄마가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인사했어요. 엄마 두부 사줘. 사자 얼마나 하는지 보고 말하자. 아이는 유부를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죠. 하지만 엄마는 가격표를 보고 망설였습니다. 이거 좀 비싸네. 대형마트에서는 훨씬 싸던데. 엄마 이거 사자. 맛있을 것 같아. 아이의 간청에도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에 사자. 오늘은 안 돼. 모녀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갔습니다. 아이의 실망한 표정이 수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오후 4시쯤 수진은 혼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두부 2모만 팔렸어요. 매출은 몇천 원, 하루 적자는 수만 원.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매일 이런 식으로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었고 신용카드도 한 개였죠. 오후 5시 진열대는 여전히 두부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만든 두부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복지관 아이들이 좋아할 두부들이 많이 남았네. 수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적어도 이 두부들이 버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수지는 가게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했어요. 병원은 가게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 이정호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수진아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네 아빠, 오늘 장사는 어땠어? 아버지는 늘 이렇게 물으셨어요.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죠. 아버지를 걱정시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수진의 표정을 보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빠,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아 힘들면 그만둬도 돼.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대로 이어온 두부집이지만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사실은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일 문을 닫으려고 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의 손을 꽉 잡고 눈물만 흘렸죠. 미안해요. 아빠, 제가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요. 아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빠가 오히려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가까워졌어요. 수지는 병원을 나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곧 문 닫을 시간이었죠. 저녁 7시 수지는 가게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진열대에는 오늘 하루 종일 팔리지 않은 두부들이 가득했죠. 수지는 하나씩 세어가며 복지관에 보낼 두부들을 상자에 정리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복지관의 서준이는 내일도 모레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몇 년 동안 매일같이 두부를 가져다 줬는데 갑자기 오지 않으면 아이가 얼마나 실망할까요? 순두부는 서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처음 복지관에 갔을 때 서준이가 순두부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환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했죠. 누나 이거 정말 맛있어요. 구름 같아요. 그때 서준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구름 같다는 표현이 너무 귀여워서 수지는 그 후로 순두부를 만들 때마다 더욱 정성을 들였어요. 복지관의 최 원장 선생님은 항상 고마워하셨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수진은 상자 뚜껑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일 아침 복지관에 가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서준이에게 매일 누나 두부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는 그 아이에게요. 수지는 사무실 뒤편으로 들어가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원장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려야 했죠. 여보세요. 수진 씨, 원장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네, 선생님. 수진은 가까스로 말을 이었어요. 죄송한데요. 내일부터는 두부를 가져다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두부집을 문을 닫게 됐어요. 네, 정말이에요.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 충격이 담겨 있었죠. 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렇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원장 선생님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제가 잘 설명할게요. 특히 서준이에게. 아이들도 이해할 거예요. 수진 씨가 몇 년 동안 얼마나 좋은 일을 해주셨는지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몇 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선생님, 저도 아이들 덕분에 힘들 때도 버틸 수 있었어요. 저희가 더 고마웠어요. 수진 씨 두부를 먹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수지는 일어나서 다시 가게로 나왔어요. 벽에 걸린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진이 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대로 이어온 전통을 제가 끝내게 되어서. 수지는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비법을 지켰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몇 년 동안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죠. 수지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년 된 맷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해온 나무 틀, 진열대,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어요.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죠. 수진이 문을 닫으려고 일어섰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팔리지 않은 두부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내일 아침 복지관에 가져다 줄 두부들이었습니다. 수진이 영업 종료 간판을 뒤집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딸랑 현관문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지막 손님이었죠. 들어온 사람은 일흔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수수한 회색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 소박한 가방을 든 평범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어딘지 품격이 느껴지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수지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혹시 아직 영업하시나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정중하고 따뜻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들어오세요. 수지는 간판을 다시 뒤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을 둘러보았죠. 손두부 한 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신선한 두부를 골라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오늘 새벽에 만든 두부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특별한 비법으로 만든 부드럽고 고소한 두부였죠. 몇천 원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방 안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당황스러워졌죠. 할아버지는 가방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주머니도 확인해 보았어요. 지갑을 깜빡했네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혹시 내일 다시 와서 드려도 될까요? 내일은 이 두부집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그냥 가져가세요. 네, 하지만 어차피 오늘 남은 두부들은 내일 복지관에 가져다 줄 거예요. 복지관이요?
내 매일 남은 두부들을 근처 복지관에 기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혹시 더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수지는 다른 봉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순두부도 있고 유부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너무 죄송한데 아니에요. 어르신, 정말 괜찮습니다. 수지는 진심으로 말했죠. 할아버지의 당황스러운 모습이 안쓰러웠고 무엇보다 누군가 자신의 두부를 가져가 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복지관에 서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8살 된 남자아이인데 제 두부를 정말 좋아해요. 매일 누나 두부 언제 와요? 하면서 저를 기다린대요. 수지는 봉지에 순두부와 유부를 넣으며 계속 말했죠. 그 아이를 보면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내일이면 이 두부집 문을 닫아야 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을 닫으신다고요? 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요. 수진은 쓸쓸하게 웃었죠. 요즘은 대형마트에서 싼 두부를 많이 팔아서요. 저희 같은 작은 두부집은 경쟁이 어려워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했지만 왠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지는 봉지를 가득 채워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죠.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깊숙이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어요. 수지는 문 밖까지 나와서 할아버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르신, 누군가 자신의 두부를 가져가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되는 일이었죠. 수지는 가게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부집의 마지막 손님이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가게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대에는 오늘 하루 종일 팔리지 않은 두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수지는 하나씩 세어가며 복지관에 보낼 두부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손두부, 유부, 비지까지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준이는 내일도 모레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몇 년 동안 매일같이 두부를 가져다 줬는데 갑자기 오지 않으면 아이가 얼마나 실망할까요? 수지는 상자 뚜껑을 덮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건강하던 시절의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똑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지금 그 앞치마를 입고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은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대대로 이어온 전통을 제가 지키지 못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수십 년 된 맷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나무로 된 두부틀들은 벽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추억이었죠. 증조 할아버지가 처음 이 가게를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물건들이 함께 해왔습니다. 수지는 전등을 끄고 가게를 나섰어요. 이신의 손두부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정말 끝이구나.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죠. 수지는 뒤척이다가 결국 잠들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6시쯤 수지는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했죠. 병원에 도착한 수지는 아버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이미 깨어 계셨어요. 수진아,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아빠. 수진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버지는 수진의 표정을 보고 물었죠.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수진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부터 두부집 문을 닫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의 손을 더 세게 잡을 뿐이었죠. 미안해요. 아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가 평생 지켜온 두부집을 지키지 못했어요. 임대료도 몇 개월째 밀렸고 매일 적자예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다. 수진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아빠가 쓰러지지만 않았어도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이신의 손두부에게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아빠, 넌 정말 잘했어. 몇 년 동안 혼자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두부를 만들고 복지관 아이들한테도 나눠주고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수진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 수진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아버지는 수진의 등을 토닥였죠. 수진은 한참을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진은 병원을 나와 가게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러 가야 했어요. 장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진, 그리고 개인적인 물건들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근처에 도착한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가게 앞에 대형 트럭 3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작업자들은 이미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저기요. 수진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황한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누가 허락했다고 남의 가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작업자들이 놀라며 작업을 멈췄습니다. 작업팀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수진에게 다가왔죠. 아, 죄송합니다. 혹시 이신의 손두부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해성식품시설관리팀 김 부장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해성식품이요. 네, 저희 회장님께서 이신의 손두부집을 즉시 현대화하라고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네,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김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이런 좋은 두부집이 문을 닫는 것은 너무 아깝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맛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의 나락에 있었는데 갑자기 대기업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다니. 하지만 저는 이미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김 부장은 계속 말했어요. 저희가 대형마트 측과도 이미 협상을 마쳤습니다. 임대료 문제도 저희가 해결했고요. 그런데 회장님은 누구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 저희 두부집을 도와주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김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해야 할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 부장은 트럭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것이 있거든요. 전통은 그대로 유지하되 생산성과 위생은 현대화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절대 바꾸지 말라고 하셨어요.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낡은 기구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최신 설비들이 설치될 예정이었죠. 저 맷돌은 걱정 마세요.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수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회장님께서 이신의 손두부의 전통과 정신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최고의 지원을 받게 된다니 회장님께서 한 가지 더 당부하신 게 있어요.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뭔가요? 복지관 기부는 계속하되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좋은 두부를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어떻게 알고 작업자들은 계속해서 설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의 기본 구조와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새로운 설비들을 둘러보며 감탄했죠. 모든 것이 최신식이면서도 두부집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위생 설비는 완전히 새 것이었고 두부를 만드는 기계들도 최고급이었지만 손으로 만드는 방식은 그대로였어요. 오후 2시쯤 김 부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수진이 밖을 보니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수한 회색 카디건을 입은 할아버지. 어제 지갑을 깜빡하고 와서 두부를 그냥 가져갔던 그 할아버지였죠. 수진은 그제야 이 모든 일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강민철 회장은 새롭게 단장되고 있는 두부집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강민철이 수진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약속드린 대로 왔습니다. 어르신, 수진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대체? 강민철은 미안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해성식품 회장 강민철입니다. 하지만 어제 만났을 때의 저는 그냥 한 할아버지였어요. 지갑을 깜빡한 당황스러운 할아버지 말이죠. 강민철의 말에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할까요? 네, 어르신. 수진은 강민철을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어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강민철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강민철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어르신, 여기 오신 적이 있으세요? 네, 강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수십 년 전이요? 네, 수십 년 전까지 이 동네에 살았어요. 그때 이 두부집에 자주 왔었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년 전이면 네, 아마 사장님 할아버지 이사훈 어르신께서 하실 때였을 거예요. 강민철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죠. 저는 그때 정말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강민철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시골에서 부산으로 올라와서 막노동을 하며 살았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일거리가 없어서 며칠씩 굶기도 했어요. 그때 두부집을 알게 됐습니다. 수지는 강민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느 날 정말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강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을 굶어서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두부집 앞을 지나가다가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들어왔죠. 하지만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사장님 할아버지 이상훈 어르신께서 저를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강민철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청년, 언제 밥 먹었나? 밥은요? 제가 머뭇거리자 할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따끈한 순두부 한 그릇을 내오셨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오게. 두부는 넉넉하니까.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의 순두부 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민철이 말했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고소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했던 건 할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두부집의 단골이 됐습니다.
강민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굶주릴 때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무료로 두부를 주셨어요. 돈 걱정하지 말고 먹게, 나중에 잘 되면 그때 갚아도 되네.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지는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다운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강민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작은 식품 회사에 취직했고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결혼도 했죠.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와 함께 이 두부집에 자주 왔었습니다. 강민철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아내도 이 집 두부를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순두부를 좋아했죠. 여보, 이 두부는 정말 특별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점점 커졌고 저희는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강민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로 이 동네를 떠나 몇십 년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수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아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강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아내는 식욕을 완전히 잃었어요. 무엇을 먹어도 토하고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한 상태였죠.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부산에 있던 그 두부집 기억나? 그 집 순두부가 먹고 싶어. 강민철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가 너무 변해서 두부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을 헤매다가 간신히 찾았죠. 그때 사장님 아버님, 이정우 어르신께서 가게를 하고 계셨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리니 아버님께서 직접 순두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최고급 콩으로 정성껏 만들어서 보온병에 담아주셨죠. 환자분께 드린다며 특별히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아내에게 드렸어요. 강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거야. 이 맛이야. 내가 그리워하던 맛. 그날 이후로 아내는 그 순두부만 드실 수 있었어요. 강민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부산에 내려와서 순두부를 받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매일 정성껏 만들어 주셨어요. 한 달쯤 그렇게 지냈습니다. 강민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내는 임종 직전에 말했어요. 여보, 이 신의 두부는 정말 맛있구나.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당신과 이 신의 두부집에 정말 감사해.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강민철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어요. 어제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출장길에 부산에 들렀는데 옛 추억이 떠올라서 이 동네에 들러봤죠. 그리고 이 두부집을 발견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간판이 그대로더군요. 반가워서 들어왔어요. 강민철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어제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강민철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지갑을 깜빡한 할아버지에게 두부를 그냥 주시고 복지관 아이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어르신 일부러 네, 사실은 지갑을 깜빡한 척 했습니다. 강민철은 미안한 표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거든요. 수십 년 전 할아버지와 아버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이 손녀분에게도 이어지고 있는지.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저의 기대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강민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낯선 할아버지에게 두부를 나눠주시고 복지관 아이들을 걱정하시고 몇 년 동안 아버님을 돌보며 혼자 새벽마다 일어나 두부를 만드시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수십 년 전 할아버지와 아버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이제 갚아야겠다고. 그리고 사장님 같은 선한 분이 힘들어 하시는 걸 그냥 둘 수 없다고. 어르신, 수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강민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할아버지와 아버님. 그리고 사장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단순히 두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갈 희망이었고 사람의 따뜻함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신의 손두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어요. 매일 아침 수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할아버지의 비법으로 두부를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명의 젊은 제자들이 수진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강민철 회장이 특별히 선발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신의 손두부의 전통을 배우고 이어가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청년들이었죠. 진열대에는 아침에 만든 두부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점심때쯤 되면 거의 다 팔렸어요. 가게 앞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이신의 손두부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죠. 백화점과 고급 마트에도 납품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레시피를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비법 그대로 국산 콩과 천일염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대형마트는 여전히 확성기를 울리며 싼 두부를 팔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격보다 맛과 정성을 선택하기 시작했거든요. 오후 3시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수진이 고개를 돌리니 서준이가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달려오고 있었어요. 서준아 잘 왔구나. 수진은 반갑게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간 만든 순두부를 줄게. 와, 정말요. 서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순두부를 받아들었죠. 한 숟가락 떠먹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누나 두부가 최고예요. 구름 같아요. 수지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서준아 앞으로도 맛있는 두부 많이 먹어야 해. 네, 약속해요. 복지관 최 원장 선생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수진 씨 정말 축하해요. 원장 선생님께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다니 선생님 덕분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께서 응원해 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해요. 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두부를 먹을 때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두부 만들어주세요. 물론이죠.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손님들이 두부를 사가고 나서 수지는 가게를 정리했어요. 오늘도 거의 모든 두부가 팔렸습니다. 매출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었죠. 하지만 수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몇 주 전부터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죠. 수진아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네 아빠, 오늘도 장사 잘 됐니? 네 아빠,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완판이에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할아버지와 장조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빠,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곧 나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두부 만들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와 수지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두부집 이야기, 복지관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강민철 회장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저녁 8시쯤 수진이 병원을 나서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철 회장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르신, 사장님 저예요.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가게에 들러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지금 병원에 있는데 바로 갈게요. 수지는 서둘러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강민철 회장이 이미 와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사장님 바쁘신데 불러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철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정말 잘 됐네요.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강민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의 노력과 정성 덕분이죠. 강민철은 진열대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만든 순두부 하나 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수지는 갓 만든 순두부를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강민철은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감았어요. 맛이 똑같네요. 강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 전 그 맛 그대로예요. 아내가 좋아하던 그 맛. 어르신,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장님, 강민철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 두부집을 도운 건 단순히 은혜를 갚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사장님 같은 선한 분들이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필요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강민철은 순두부를 다 먹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사장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두부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강민철이 문을 나서려다가 돌아섰습니다. 참, 사장님, 네, 어르신, 제 아내가 생전에 늘 하던 말이 있어요. 강민철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 나누는 마음이라고. 사장님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어르신,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민철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서서 강민철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수지는 가게로 돌아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이철수, 할아버지 이상훈, 그리고 아버지 이정호, 세 사람 모두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약속할게요. 수지는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전통을 대대로 이어갈게요.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켜오신 정성과 사랑을 계속 이어나갈게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맛과 마음을 전할게요. 수지는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콩을 불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됐죠.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복지관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전등을 끄고 가게를 나섰어요. 이신의 손두부라는 간판이 가로등 불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간판, 앞으로도 수십 년 더 이 자리를 지킬 간판이었죠.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친절이 때로는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신의 손두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장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저 별들 사이에서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수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손두부의 새로운 전설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